밤에 자다가 자주 깨십니까? 특히 새벽 2시나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진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한 번쯤 깨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밤마다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눈을 뜹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갑자기 잠이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수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깬다면 그 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 호르몬 시스템, 혈당 조절, 천 조절이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수면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의 후반부, 새벽 시간은 몸의 여러 조절 시스템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변화가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수면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 리듬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이 깨면 단순히 수면이 얕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여러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몸의 내부 리듬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들면 몸의 천은 서서히 내려가고 심박수도 낮아지며 신경계는 안정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몸에게 지금은 밤이고 휴식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이 호르몬의 농도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빨리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이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몸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각성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뇌는 아직 밤이지만 몸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갑자기 눈이 떠지거나 잠이 얕아지면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혈당 변화입니다. 밤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몸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깨면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거나 몸이 긴장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의 비율은 줄어들고 얕은 수면의 비율은 늘어납니다. 이 말은 작은 자극에도 잠이 깨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소리, 천 변화, 혹은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잠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정한 이유 없이 새벽에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과정에 작은 균형의 변화가 생기면 잠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몸의 리듬 때문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저녁 습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3가지 습관은 수면의 깊이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가 늦어질수록 몸은 밤 동안에도 소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몸의 내부 활동이 완전히 안정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 어렵고 수면이 얕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양이 많은 식사를 늦게 하게 되면 몸은 밤새 소화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벽 시간에 잠이 깨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뇌에게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뉴스처럼 자극적인 내용을 보면 뇌는 쉽게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건강에 좋지만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잠들기 직전의 습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문제의 원인은 항상 복잡한 질환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밤의 수면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깨는 시간이 항상 비슷하다면 그 시간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 동안에도 일정한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시간에 잠이 깨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주 깬다면 저녁 식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몸의 소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혈당이 변하는 시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몸은 밤에도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이 깊어지지 못하고 잠이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눈이 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시간에는 몸의 호르몬 균형이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조금 일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이 깨는 경험을 합니다. 이 시간은 몸이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천이 조금씩 올라가고 뇌도 서서히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얕은 상태라면 이 변화에 쉽게 반응하여 잠이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반드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의 리듬이 조금 예민해졌거나 수면의 깊이가 얕아진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 보기보다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복잡한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이 깼을 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다시 잠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잠이 깨면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의 강한 빛은 뇌를 빠르게 각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방 안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다시 잠드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을 밝게 켜는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날 때 강한 조명을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은 몸의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드러운 조명이나 약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잠이 깨면 몇 시인지 확인하고 다시 시간을 확인하고 또 시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생각보다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이제 몇 시간밖에 못 자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은 다시 잠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깼을 때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자극이 적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을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한 번쯤 잠이 깨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몸의 리듬이나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밤에 잠이 깼을 때의 행동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더 오래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안정성입니다. 몸이 편안하게 밤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이 유지되고 아침에도 더 가벼운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깼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은 억지로 다시 만들려고 할수록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수면의 질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질문, 왜 아침에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가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의 리듬을 이해하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